다른 사람의 욕구를 더 잘 충족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변화해야 하며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으며 상대에게 행동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면 반발만 살 뿐이죠. 다른 사람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려면 우선 자기 자신과 정서적으로 교감해야 합니다. 또 자기 자신과 교감하려면 자신의 감정을 진정으로 느끼고 표현할 줄 알아야 해요. 다른 사람에게 나를 진실되게 표현하려면 먼저 내가 안전하고 안정적이라고 느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앞에서 본능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고 계속 방어적이고 도피적인, 때로는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관계에서 내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비로소 다른 사람의 감정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공감할 수 있죠. 뇌는 어떻게 관계를 설계하는가? 관계를 스스로의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타인의 생각 같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우리는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데요. 그래서 자주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나의 자율성만으로 서로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 관한 한 우리는 경험한 것, 배운 것을 반복합니다. 만일 어린 시절에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자랐다면, 또 정서적으로 무시당했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릴 때와 같은 역할과 행동을 반복합니다. 어려서부터의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 학습한 믿음, 습관이 잠재의식에 저장된 것이죠. 이렇게 습관화되고 자동적으로 나오는 행동, 관심, 동기 모두 바로 조건화된 우리 안의 잠재의식에서 비롯됩니다. 과거에 우리를 압도했던 존재와 비슷한 사람이나 무엇을 현재에 마주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여태 해왔던 익숙한 반응으로 돌아갑니다. 아이든 성인이든 누구나 모든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지지와 인정을 받고 싶은 깊은 욕구가 있죠. 또 그 욕구를 충족해야 스스로 안전하고 안정적이다고 느끼죠. 하지만 대부분 자신을 진실되게 표현하는 데 필요한 이 안정이 아동기 때부터 부족한 채로 성장합니다. 그 결과 마음속 깊은 무가치감과 정서적 고독을 느끼게 되죠. 감정들은 실제로 뇌에서 신체적 통증과 같은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기만 해도 몸과 마음이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죠. 인간 영화는 대체로 발달되지 않은 신경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뇌의 대부분의 기본 구조를 세우는 것은 생애 초기 부모에 대한 애착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희소식이 있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경험했든 상관없이 뇌는 시간이 흐르면서 바뀔 수 있죠. 새로운 뉴런 간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내는 신경 가소성이라는 뇌의 특성 때문입니다. 관계의 변화를 원한다면 우선 우리의 잠재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이든 이미 아는 사람이든 본능적 생각과 행동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죠. 나에 대한 이해가 모든 관계의 시작이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무엇보다 나 자신과 맺은 관계입니다. 나의 가장 깊은 욕구와 열망에 대해 스스로 솔직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과도 교감할 수 없죠. 어릴 적 조건화된 습관을 깨기 위해서는 잠시 멈추고 나를 들여다보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내 스스로가 내 몸에 연결되었다는 느낌을 받아야 하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과도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관계에서 먼저 서로가 스스로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낄 때 상대방의 차이를 인정하고 협력하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기억, 믿음, 관심, 열정과 함께 모든 아동기의 조건화가 저장되어 있는 우리 정신의 깊숙한 일부입니다. 하루 중 여러 번이라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의식적으로 나를 들여다보고 그 순간에 내 생각, 감정, 행동을 관찰하는 일은 잠재의식에 다가가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런 자기 점검은 1분도 걸리지 않지만 그런 순간들 덕분에 내가 진정으로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지 나를 이해할 수 있죠.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과 관계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잠재의식 속에 뿌리 내린 이 조건화된 생각과 반응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를 설사 알고도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 즉 잠재의식이 시키는 대로 계속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몸은 최대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자동 조종 상태, 잠재의식이 지배한 상태로 변화 없이 뇌가 작동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뇌를 의식적인 인식 상태로 전환하면 에너지 소비가 커지고 뇌는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의식 점검은 3가지 질문을 통해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무엇에 주의를 두고 있는가? 난 왜 이것을 한가? 의식 점검 훈련은 처음은 계속 마음속 생각들로 인해 방해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스스로에게 자비와 연민을 베푸는 노력을 해봅시다. 그렇게 내 안의 마음이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껴져야 내 스스로를 비로소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습니다. 내 몸을 파악하고 안정감을 찾는 법. 정서적 안정과 안정은 몸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몸부터 안정을 느껴야 뇌도 안정을 느끼고 비로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안정과 안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에 몰두하고 무엇보다 내 몸과 연결되도록 노력해 봅시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신경을 쓰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느끼는지 결코 알 수 없어요. 심리학과 교수 베럿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은 신체 감각으로서 몸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또 잠재의식이 그것을 사용해 우리가 같은 감각 상태를 경험한 과거를 떠올리며 그 과거를 토대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느낄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혹시 나의 친구, 연인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을 내게 보여줘서 내가 충격을 먹게 됐나요? 그래서 큰 실망에 빠지셨나요? 혹시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때마다 먼저 내 스스로부터 돌아볼 때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지금까지 니콜 느페라의 책 관계의 뇌과학이었습니다.